반문연대가 1년 전에 반문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반문연대는 배신자 연대다. 내각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신자들의 연대가 반문연대인데, 반문연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자기 고백과 자기의 희생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촛불 광장 아닙니까? 여기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광장, 그들이 완전히 6개월 동안을 이 광장을 붉은 광장으로 만들어서 언론, 방송에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없이 탄핵된 거예요. 그 탄핵 세력은 쿠데타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대통령 52% 받은 정통성 가진 대통령을 권력 찬탈을 해놓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5.16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고 살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그들은 58년간을 그것을 쿠데타라고 떠들었는데, 불과 2년 3년도 안 돼가지고 그것을 덮고 가자, 그런 개뿔따구 같은 소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배신자들 역사의 심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자는 겁니까? 탄핵에 만약에 이 촛불을 박원순이가 이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동상 옆으로 치우고 여기다가 저런 촛불 광장 탑을, 촛불 혁명탑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용서가 됩니까?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촛불 혁명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박원순의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반문연대는 결국 역사에서 탄핵을 덮어버린 연절자 배신의, 대한민국 역사의 배신의 앞잡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얘기하면서 끌어내리려면은 그들이 쿠데타 세력이라야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을 하면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자체가 그것이 쿠데타인데, 그것은 역사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천막 당사를 치고 5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진상규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광화문 광장을 촛불혁명광장으로 만들겠다고 기획서를 가지고 12월 말까지 의견 조정을 해서 이순신 동상 또 세종대왕 동상을 치우고 여기다가 촛불혁명탑을 만들겠다 하는 박원순의 음모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싸우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싸우라는 거예요. 박원순이가 여기에 오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니까 공문이 내리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박원순하고도 못 싸우는 사람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세력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일지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못 끌어내립니다. 선거를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빨간 정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한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 그들이 가는 길이 눈에 보이는데 그들과 싸워서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대강 모여가지고 잡탕을 만들어서 탄핵 세력이든 사회주의 세력이든 자기 반성 없는 역사의 변절자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잡탕을 해가지고 문재인하고 싸워서 싸울 수 있다고 봅니까? 문재인이가 과함 저리면 다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반문연대라는 얘기 하냐? 반문연대 하려면 우선 첫째, 황교안 대통령 불출마 선언해야 됩니다. 둘째, 김무성, 홍준표 불출마 선언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반문연대를 얘기하면, 불출마가 아니고 정계은퇴 선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반문연대를 얘기하면 국민들이 조금은 이해갈 거예요. 그냥 문재인이가 경제 참사하니까, 경제 다 망치니까, 안보 다 망치니까 우리가 대강 이렇게 묶어가 모이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이길 수 있다. 천만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5.16 혁명을 쿠데타로 몇십 년 동안 싸워왔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찬탈, 쿠데타의 세력에 의해서 권력 찬탈됐다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 쌓아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니 토착 외구라고 해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5명 6명 앉아가지고 1대1 하려고 하더라도 다 취소하고 문재인하고 앉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에서 토착 일본 앞제비 토착 외구 정당 친일 정당이라고 그래 떠드는 그런데 대항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보고 우파 세력을 보고 토착 외구라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토착 빨갱이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지민을 하고 김원봉을 그렇게 얘기하면 토착 빨갱이들 아니에요.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재인하고 싸우겠습니까? 나라 경제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망할 동안 2년 반 동안 자유한국당 뭐 했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싸워서 경제정책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그냥 모든 경제 망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국회 안에서 말이지 저항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가 밀어붙이니까 검찰 고발 60만 명 고발되니까 전부 고개 숙이고 두더지 새끼들 같이 2년 반 동안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나라 안보가 다 무너지고 안보 빗장 다 열어줘가지고 국방이 흔들흔들하고 한미동맹이 다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 실험에 의해서 좌파 경제 실험에 의해서 경제가 다 무너졌는데 2년 반 동안 그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반문연대 하자. 반문연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반문연대의 기치를 들려면은 황교안이가 대통령 출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김무성이가 정계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반문연대 하자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문을 열어놓겠어요. 그렇지 않대 그냥 앉아서 투쟁하지 않고 5번 투쟁하고 난 다음에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보다 자유한국당 돈이 100배가 더 많잖아요. 무슨 돈이 없어요? 우리 공화당보다 당원수가 10배가 많다며. 다 거짓말들 아닙니까?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지들 마세요. 한번 배신자들 때문에 가슴에 엉어리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 국민들이에요. 가슴에 엉어리져가 분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공화당으로 뭉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어설프게 반문연대 한다고 반문연대자들이 막 엉뚱한 짓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문연대 할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국회의원들은 탈당해서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아니 집회 5번하고 집회할 수 있는 동력도 안 되는 사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친일 프레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가 망했다는 거 알아요. 다음 선거가 21대 총선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선거하면 문재인 정권 뒤집어집니다. 또 적폐청산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푼 안 먹었다.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아니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아니 뇌물을 먹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그래도 전 세계 13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감옥 가 있지? 딱 반문하는 거 왜 감옥 가 있지? 뇌물을 수천억 먹었던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깨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다가 비수꽂은 배신자들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고자 하는 이 좌파 독재 세력하고 뭐가 다릅니까?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책정당으로 또 경제정당으로 서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우파정당으로 또 투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여기에 추후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바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오늘 845일째 감옥에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옥중투쟁을 하고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떨거지들이, 두더지 같은 새끼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이제 두려운 거예요. 총선이 국가에 8개월, 9개월 남아있으니까 그 여파가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려면은 자기 목숨을 던져놓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21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파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한 번 국회의원 더 하겠다 하는 사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우파 정당 개혁부터 하겠다. 인물 쇄신하고 그 다음에 우파 정당이 도덕성 가지고 좌파들보다 더 깨끗하다. 또 좌파들보다 더 용기 있다. 좌파들보다 국가관이 확실하다.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정당 개혁뿐만 아니라 국회개혁, 정치개혁 갑니다. 어정쩡한 사람들 21대 국회 들어오지 마세요. 다 감옥 갑니다, 여러분들. 어정쩡하게 그냥 한번 국회의원에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사람도 국회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21대 국회는 체제 역사의 최종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국회입니다. 도덕성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 들어오면 못 견뎌요. 괜히 어설프게 돌아서 감옥 가지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국회의원 출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국민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국회의원들, 국회하겠다는 사람들만 우리 공화당으로 와서 우리 공화당이 거기를 가는데 함께 가면은 우리는 제1야당이 아니라 제1당이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다시 찾아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수십만의 동지들과 외국 국민들 또 많은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